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7월 24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이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시황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라고 해가지고 좀 방송 주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찌됐든 하락을 했다. 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하락을 한 게 뭐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고 나스닥 지수가 0.22%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뭐 횡보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FOMC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을 지금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들도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현재도 지금 도지코인이 조금 변동성이 커 보이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 횡보를 하고 있다. 지금 횡보가 뭐 지금 한 달 넘게 뭐 이제 좀 있으면 두 달이 될 것 같거든요. FOMC 회의 후에도 과연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후에 주요 인사들 입장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죠. 예,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 것 같고 변동성을 주고 나서 다시 이 30K를 회복하면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투자자들의 전문 투자자들과 시장 투자자들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 2분기 실적 아직 남아 있죠. 발표가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달이 넘는 횡보장이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도 탑5 안에 드는 이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저희 프로그램 투자자분들은 다른 투자자분들과 다르게 꼭 손절가 리스크 관리하셔가지고 투자금의 손실을 막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주일 넘게 제가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별다른 재료가 없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가장 크게 재료로 되었던 이제 블랙록 쓰기는 힘드네요. ETF 현물 ETF 호재와 그리고 리플 호재가 끝이 났죠.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없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ETF 호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월 초에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리플 호재는 뭐 하루 이틀 정도 호재였다가 지금도 상승 재료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상승 재료 및 하락 재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좋은 좀 장이다.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갑자기 변동성이 올 수도 있으니 멍멍님 안녕하세요. 배상일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장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좀만 더 살펴볼까요? 예. 예,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오늘 주사랜다. 그 방송 주제를 좀 정해봤거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 저도 잘 못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자,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자, 블랙록 현물 ETF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면은 10만 달러, 1억 3천 정도를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점점 더 작은 양만 구매할 수 있으며 반감기를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50년에는 1BTC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제가 좀 오늘 좀 메시지로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자, 세상에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쌓으십시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카톡이 와가지고 집중을 잘 못했는데 자, 집중하겠습니다. 카톡 끄고 자, 세상에 돈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돈이 진짜 많아요. 자, 그거의 반증이 뭐냐? 자, 물가,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대변을 해주고 있죠. 저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부자가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자, 그거를 어떻게 아냐? 나는 돈이 없는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자, 금리 인상을 하죠.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FOMC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돈이 너무 많다. 풀려 있는 돈이 많다. 근데 우리 거가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만 빼고 돈이 많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 수혜를 얻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 어려운 것은요. 일정 어려웠다고 하지만 돈이 제일 많은 시즌이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고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돈을 풀고 했습니다. 자,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서 우리가 그때 뭘 했죠? 가장 크게 왔던 시장들이 자, 이 세 개의 시장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가장 크게 왔었죠. 이때 자, 코로나 시국이 어려웠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소상공인분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나가려고 돈을 썼어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런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비대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때 뭐 명품을 산다고 해도 명품을 어디다가 어디서 입고 나갈 데도 없고 뭐 신고 나갈 데도 없고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자동차를 몰고 나갈 데도 없었죠. 전 국민들이 그리고 뭐 1인, 2인 제한, 뭐 4인 제한 이러면서 약속들을 다 국가에서 막아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어려웠던 것들은 그냥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웠던 것이고,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그 돈이 가장 많은 시즌이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겼죠? 여기서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일반 그 직장인들도 돈이 많아서 대출이 잘 나와서 영끌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방송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까라고 해다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 세상에. 예, 돈이 너무 많다. 근데 나만 없다. 예, 나만 없다. 점점점점점점. 예.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금리 인상을 전 세계적으로 감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요.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게 지금 유튜브 그게 됐네요. 이게 2시간 전의 뉴스거든요. 지금 따끈따끈한 지금 보시면은 4시에 4시가 좀 안 되게 올라온 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국이 세계 2위랍니다. 부채가. 예.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요거 뭐 뉴스니까 예. YTN 뉴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예. 지금 나왔죠. 저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 부동산 부채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나왔죠. 대출 금액을 못 받은 대출 금액이 한 지점에서 600억인가가 나왔어요. 대부분 건설이나 부동산 쪽에서 대출이라고 합니다. 지금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단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 지금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게 다 빚이다. 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우리나라 자본의 80%는요. 해외 자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이었잖아요. 수출 강국이었는데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죠? 지금 예전에 뭐 IMF 때도 그렇고 수출 강국이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주류적인 사업 반도체랑 K-팝 정도가 우리가 해외에서 그 해외 자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씩 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해외에다가 뭐 쌀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에다가 뭐 우리가 고기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돼지고기들을 수입해서 먹죠. 싼 가격에.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너무 비싸죠. 왜냐면은 키우기가 힘드니까. 땅덩어리가 작아서. 소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1차 산업으로 할 수 있는, 1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다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좀 불가능해진 나라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 자본이어서 지금 세계의 빚 1위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자, 한국 타이틀 한번 적어볼까요? 1위. 빚 1위가 자, 가계부채가 빚 1위랍니다. 그만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금리는 3.5%로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단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6월 달 이후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해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다. 자, 원래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해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개 지속적으로 안 올리고 있죠. 계속 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다섯 번을 동결을 했거든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동결 한 번만 해도 난리가 나요. 지금 파월 의장이 막,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지금 두 번 올려야 된다. 세 번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국 금리, 볼까요? 자, 지금 2월 달에 인상, 3월 달에 인상, 5월 달에 인상, 지금 이번 연도에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인상을 했고요. 자, 6월 달에 동결하고 7월 달에는 인상을 하는 게 지금 99.8% 나왔죠. 무조건 인상이죠. 이거는. 네. EOBP 인상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 연도에만 5번 인상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지금 버티고 있죠. 계속 인상 안 하고. 자, 한국은행 금리 인상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자,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올리면 어떻게 되나? 금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올리면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게 9개월 전의 뉴스거든요. 자, 9개월 전의 뉴스인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그 전에 일본에 어, 그 뭐야 돈을 너무 푸는 거죠. 돈을 빌려서 너무 풀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없어서 물가가 안 잡혀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예, 일본의 금리는 0%랍니다.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지금 말도 안 되게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유통기한이 지나서 꺼리던 손님들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고 있다. 9개월 전부터 일본은 유통기한이 지난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반값으로 뭐 파는 반품된 것들, 반품샵들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엔저 현상은 최저치를 달리고 있죠. 예, 엔저 지금 말도 안 되죠. 역대급으로 지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은 수준을 밟고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일본이 버텼더니 어떻게 됐죠? 엔저 현상 최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지금 반하는 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죠. 예.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박스권 가치 내 주식 5일 전 뉴스입니다. 이유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이. 왜냐면은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빠지고가 반복돼서 막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이 오르고 있어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지가 않다. 지금 일본이랑 똑같은 수준을 밟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경제 성장력이 약해서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크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세계 매출 경쟁에서 일본은 애초에 참가할 수도 없던 것이죠. 자,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습니다. 어딨죠? 아까만 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죠. 지금 이번 연도만 해도 연준은 3번이나 올렸는데 지금 한은은 계속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7월 달마저도 동결로 갔네요. 7월 달에
분명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경제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한민국 세계 개인 빚 1위. 예. 자, 그리고 다른 부분도 한번.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아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뉴스만 쳐봐도 다 나오거든요. 그냥 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코리안 디스카운트, 코리안 디스카운트. 자, 지금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 해결을 하겠다. 해결을 하겠다. 주법은 누구인가?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봤자. 예.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랑 비슷한 거죠. 예. 자, 코리안 디스카운트. 예,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 주식과 해외에서의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데 경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일본처럼 원화의 가치가 지금 밑바닥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산다던가 혹은 뭐 반품이 된 것을 반값에 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지금 시그널이 계속 보이죠. 자, 혹시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가수 중에 한국 K-팝 가수들이 명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버버리 뭐 구찌 이거 써도 되나요? 예. 써도 되겠죠. 뭐 구찌 뭐 샤넬 뭐 예를 들게요. 엠버서더라고 해가지고 뭐 홍보 모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이고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찾아도 못 보는 그런 브랜드들을 지금 뭐 미국의 막 헐리우드 가수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가 있을까요? 뭐 누가 있죠? 뭐 휘트니 휴스턴 뭐 이런 뭐 헐리우드 뭐 톰 크루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케이팝 가수들 뭐 블랙핑크라든가 뭐 자 샤넬로 해볼게요. 샤넬의 홍보 모델은 제니라는 블랙핑크 한국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홍보대사가 아니라요. 샤넬 한국 홍보대사는 뉴진스라는 우리나라 가수입니다. 말 그대로 샤넬 한국지점 홍보 모델은 뉴진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홍보 모델을 이 제니라는 한국 가수를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세계적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 조그만 인구인데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중국도 땅덩어리도 크고 어찌됐든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 모델을 왜 한국 가수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명품 소비 1위. 대한민국 하나 타이틀 더 나왔죠. 세계 명품 소비 1위. 해외 자본이 나가겠죠.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겠죠. 자, 볼까요? 자, 모건 스탠리 너무 유명하죠. 미국은행. 한국인 명품 소비가 지출이 24% 증가했다고 이번 연도 1월 달에 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한국의 구매력 향상, 강한 명품 과시 욕구. 자, 한국인이 코로나 시기 때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지금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 지출이 20조 원을 1년에 20조 9천억 원을 지금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지난해 한국인 사치품 많이 샀다. 1인당 얼마? 자, 지금 보시면은 럭셔리 굿즈, 예, 개인 사치품에 대한 총 지출이 약 24% 증가했고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1월 달 뉴스죠. 예. 한국에서의 매출이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 누구죠? 몽클레어가 예, 까르띠에를 보유하고 있는 리치부트 그룹은 2022년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이룬 지역 중 하나다. 자,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어떤 그 회사들이 왜 한국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냐? 매출이 제일 잘 나오니까, 장사가 제일 잘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전 세계 미국, 중국, 인도 지금 우리나라의 10배, 뭐 20배 이런 데들보다도 이런 이 명품 소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죠. 모건스탠리는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한국 주요 연예인이 사치품 브랜드의 홍보 대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라고 보십니다. 자,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 모델로 써. 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경제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해외 자본이 유출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건데 자, 이게 19년 기준이긴 한데, 자, 대한민국은 해외여행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다른 이제 유튜브 분인데, 이제 저도 자주 보는 분이거든요. 슈카 분이, 했던 컨텐츠거든요. 이게 아마 3개월 전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외여행에 미쳤다고 합니다. 예. 해외여행이 1년에 한 2천만 명 정도, 2천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 지금 5천만 명 되지 않을까요?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원래 한국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대만이 1년간 출국한 횟수의 비율을 보면은 대만이 72%, 2등 대한민국이 55%, 미국이 52%, 일본이 16%, 중국이 11%입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해외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이 1등인데 대만이 왜냐? 중국 바로 옆 홍콩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홍콩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해외여행이 많다. 자, 해외여행이 아까 일본이 16%가 나왔고 한국이 55%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슈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해외여행은 둘 다 섬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라고 해도 비행기로는 몇 시간 걸린다. 그 비행기 외에는 가기가 힘들다. 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해외여행이라고 했으면 인정이죠. 개성 좀 갔다 올까? 이런 데는 뭐 차 타고 맘만 먹으면은 한두 시간이면 가니까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예.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우리나라 한국말을 사용하는 데가 없어서 해외여행이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는 아니고 해외여행이 대한민국 세계 해외여행 1위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 한국으로 자본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왜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예. 뭐 90년대 이럴 때 막 수출을 해야 되고 아시아의 용이고 막 이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해외 자본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아예 경제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빚 1위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명품 소비 1위이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행 순위 1위이고 자 그리고
한국으로 자본 유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만 보면은 조금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자, 연준의 이번 연도 금리 인상 횟수는 4번. 7월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그냥 7월 인상됐다 치고 인상 확정 이라고 하고 포함해서 4번. 자, 한국은행의 이번 연도 금리 인상 횟수는요 0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지금 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의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는 뭐 사실 1월 달 이것도 1월 달 뭐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이거는 지금 딱 2시간 전 2시간 전에 올라온 뉴스죠.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자, 하여튼 한국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GDP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거든요. 한국 GDP 발표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더 악순환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제가 건방진 얘기를 하는데, 자, 저도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맞다,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연구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노출이 잦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 투자자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MZ 세대들의 행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저출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지어놨던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수도권도 이제 더 이상 수도권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서울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연끌족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지금 수도권 쪽도 미분양된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커가는 저출산, 비혼주의, 저출산이 커지면서 결혼하는 인구가 줄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인구도 줄어서 나중에는 인구가 줄어들 건데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될 것이죠. 예시가 일본이 있겠죠. 일본도 오사카 지역이나 이런데 그냥 돈 안 받고 돈을 내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노숙자 문제는 해결이 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20대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일 그냥 안 해요. 2030에게 무슨 일? 돈 줘도 안 해요. 40대, 50대보다요. 20대, 30대의 실직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힘들다. 다시 취업할 엄두가. 3명 중 1명은 직장 못 구해. 청년 백수가 영원한 백수. 청년 미래를 묻다. 왜 젊은 층이 타격을 입었을까? 지금 2030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일을. 자, 2030들이 일을 안 하는
시대가 지금 안 하는 시대고요. 안 하는 시대고. 자, 그리고 지금 10대들은 더 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 자, 이유가 여기 있겠죠.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일본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반값, 뭐 반품된 물건들을 반값으로 사야 될 수도 있고, 막 아나바다를 지금 뭐 펼쳐야 되는 세상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을 해서 나는 명품 소비 1위를 해야 되는데 명품 소비 1위도 못하고 해외여행 순위 1위를 맞춰야 되는데 전 세계 1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전 세계 1위를 맞춰야 되는데 전 세계 해외여행 순위 1위에 대한 기준. 자, 이게 기준이 된 거죠. 기준.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 거죠. 해외여행을 전 세계 사람들 중 가장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명품을 전 세계 사람들 중 가장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해서도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코로나 시기에 초중고를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시기를 겪는 세대들. 제가 아까 무슨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은 시대의 시대를 겪는 이 세대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지금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공삼공들이 일을 안 해버리고,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이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해외여행을 전 세계 사람들 중 가장 많이 가야 되고, 명품을 전 세계 사람들 중 가장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자, 어떻게 하고 있죠? 갑자기 돈을 펑펑 쓰던 어른들이 갑자기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때는 막 경제 호황이어가지고 막 대출해주고 막 지원해주고 공짜로 돈 주고 막 이러니까 돈이 막 많아지는데, 지금 갑자기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아직 한국은 한정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데도 물가는 지금 계속 치솟고 있죠. 어딨죠 아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버팅기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금리를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올린다? 게임 끝. 게임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를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서 올려버리게 되면은 게임 끝. 자, 아까 뉴스 보셨죠? 물가 잡으려고 금리 못 올리는 일본의 속사정.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 가치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이 정도로 버팅기면은 환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축복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이유.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그리고 중동 국가에서 손을 잡고 미국 견제에 들어갔죠. 미국 견제에 들어갔죠. 자,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아까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린다 그러면은 올린다 그러면은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죠. 그 대신 한국 경제가 무너지겠죠. 근데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게임 끝. 원화 가치 폭락.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한국은행은 이상하게 왜 금리 인상을 안 하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0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돌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자본 유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한국에 투자를 하기 싫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규제들과 제약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돈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걸 제일 잘 누리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타이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은 자, 오늘 저희 그 방송 업로드된 거를 제가 확인을 하다가 오늘은 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그걸 해서 여기가 아니라 요거네요. 아, 포기 못 찾았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급등 코인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과적으로는. 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가 현 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돈을 지금 각 그 국가의 정책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회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막 떨어지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예,
네,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회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이것만 보면은 저희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지금 물가도 별로 안 올랐고 지금 경제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미국은 최훈 이사가 말하기에는 뭐 냉면 한 그릇에 8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아직도 8천 원이잖아.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은 우물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물 안에서 해외로 자본을 계속 유출하고 있고 유입되는 자본들은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해도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일본 경제와 비슷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자,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둑들이 돈은 안 가져간다고 하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스닥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도 있을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고, 우상향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계속 밑으로 침체되고 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죠. 우리나라가 세계 비리 1인지 뭔지, 대한민국이 세계 명품 소비 1인지 뭔지, 대한민국 세계 여행 순위 1위가 뭔지, 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금으로, 아니,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1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삽시간에 거지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예.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만 소비를 해야지 이거를 100%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일본 거기서 말을 하죠. 알면서도 못하는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크게 악화될 수가 있어서 세계 매출 경쟁에는 참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 나라에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우리가 수익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IMF 때 그 영화를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뭐 지금 엄청나게 안 좋긴 하지만 이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몇 명 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때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이거를 먼저 감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회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말씀드릴 게 환율이 오를 확률이 너무 높다. 코인 투자를 하는 게 투기가 아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오늘 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돈이 계속 너무 많으니까
빚을 내서 명품을 소비하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와서 MZ 세대들이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예, 지금 우리들은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본인들의 자산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로 지키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로 자본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의심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셔서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비트코인도 2017년도에 이럴 때도 이건 자산이 아니다. 이건 가짜다. 라고 말을 했죠. 2017년도에도.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죠? 2023년. 6년이 지난 후에도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1억 3천까지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BTC 1BTC에 1억 3천까지 400만 원 했을까요? 이건 가짜다. 예, 지금 10배 이상의 가치라고 자, 이게 지금 미국의 세계 경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세계 경제를 잡고 있다는 미국의 액션들이다. 예,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죠. 예,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투자가 아닌 투기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신 분들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거는 해야겠다. 예, 지금 돈이라는 것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돈이라는 것이 계속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좀 방송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한정이 있어서 이런 경제 쪽으로 좀 정보를 재밌게 좀 풀어내려고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런 좀 알면 재밌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몰랐는데 세계에서 개인 빚이 1위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명품 소비기가 1위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해외여행 순위가 1위인 것을 저도 보면서 조금 놀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그런 줄 알았다. 그렇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그냥 세계 1위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데이터로 파악되면서 좀 재밌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투자자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추후에는 또 그 뭐야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는 확신이 조금 더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더 재미를 더 추구하는 그런 방송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링크에 이제 또 그 저희 그 비트패스 상품권 100만 원권을 당첨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그리고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면은 5분 추첨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방송 어땠나요? 제가 좀 하면서도 좀 찝찝해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시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아닌가요? 예. 아, 이해되셨어요.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근데 어찌됐든, 이제 서칭만 해도 뭐 이 정도 정보들이, 그러니까 지표가 나오죠. 계속. 아, 이거 위험한데라는 지표들이 나오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투자도 열심히 하셔야죠. 예.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투자도 열심히 하셔야죠. 예. 아우, 김수길님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답변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3분 지났거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아, 근데 이런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어, 지금 이사님, 저는 김수길님께서 숏으로만 프로그램 매매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뭐 제 방송 누누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숏이 한번 크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금으로 재테크하는 거는 이제 옛날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김수길님부터 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끝나서 왜냐면은 제가 포지션을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반대로 가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어 저는 숏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좀 하락을 좀 크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급상승을 했고 지금 거래량이 뒷받쳐 주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입 자금이 없죠, 지금. 비트겟으로 볼까요? 음, 여기가 아닌데 이게 아니죠, 지금. 비트겟이 여기가 여기네. 아닌데 아닌데. 비트겟이 어디 갔지? 에헤이. 뭐 문제가 또 있었나 보네요. 비트겟 그 뭐야 여기 네이버에 안 뜨네요. 이건가? 아니면 들어가는 거 뭐가 생겼나 보네요.
프로피트로 보겠습니다. 뭐 지금도 지속적으로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만 보셔도요 너무 올라갔죠. 지금 한꺼번에 쭉 너무 급하게 올려서 한 번은 좀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을까.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감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큰 거고요. 예, 재료적인 부분들, 뭐 경제 상황들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하락을 할 여지가 많다. 왜냐면은 지금 요 상승 재료가 ETF, 현물 ETF 상장 때문에, 상장 소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승인이 되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빼줬다가 상장할 때 다시 한번 올려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이 답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우상향이다. 라는 거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금으로 재테크하는 건 옛말인가요? 자,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한다면은 금은 일단은 무겁다입니다. 그리고 소량 전송이 불가능하다. 뭐 금 10,000원어치 주세요. 못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10,000원어치도 줄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비트코인이 잘한다. 그래서 이건 디지털 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 금을 만약에 그리고 해외 전송도 가능하다. 뭐 금이 뭐 지금 얼마인지 대충 안 정하고 뭐 내가 100억을 보내고 싶으면은 뭐 한 1톤? 1톤을 보내야 되는데 1톤을 미국으로 보낸다면은 전송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좀 보고 있다.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이 우상향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재료들의 영향이라든가 또 정부의 규제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시려면은 확실하게 프로그램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오늘은 세 분이 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당첨 축하드립니다. 세 분이 추첨을 해주셔서 오늘은 100만 원권 한 장 한 장 한 장 세 분께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얘기가 술술 잘 나오는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경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막 말이 엄청 버벅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조금 더가 아니라 엄청 많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얘기만 하면은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우리끼리 막 MA 트레이딩 뭐 이러고 뭐 손절값이 어쩌고 뭐 3회차, 4회차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한번 뭐야 그 고객분들 그걸 봤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정보공유방에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예, 제가 좀 더 재밌고 유쾌하게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해가지고 내일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찌됐든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보다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발 담고 있었을 때 추후에는 다 승리할 수 있는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리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버벅대지 않는 모습, 좀 더 재밌는 방송 준비해 갖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영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